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업 설명이 끝나면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축하의 말씀 드렸는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자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겨지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다라는 게 전제 조건에 깔릴 겁니다. 한두 사람이 부자 되고 몇 사람 부자 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자라는 기준으로요. 뭐 아파트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돈을 편안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가끔 여행을 다니면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그게 부자라고 보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는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을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라는 걸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실 겁니다. 부자 집에 도둑이 들어요? 가난한 집에 도둑이 들어요? 누가 가난한 집이라고 했어요? 부자 집에 도둑이 들어요. 먹을 곳에 똥파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 먹을 게 많다 보니까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먼저 눈치채는 똥파리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사기꾼들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기꾼은요. 험상궂게 생겼고요. 사기꾼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이 더 뻔지르르하게 생긴 거 아세요? 사기꾼이 더 신뢰를 주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돼지 잡아먹을 때 얼굴 보고 잡아먹지 않죠. 똑같아요. 사기꾼들은요. 얼굴에 써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돈을 투자한 사람이 지금도 밖에 나가면 질비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럼 너도 사기꾼이냐? 얼굴 보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토머스 프레이 이 사람은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래학자 중에 최고라고 꼽힌 이 사람은 지금도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바로 암호화된 전자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돈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오늘 앞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사장님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뭐예요? 돈이 우리 몸의 피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힘들어요. 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돈이 뭔지 깊이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그래. 저 또라이 돈이지 뭐야.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숫자라면 돈이다. 그 숫자가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있다. 그럼 그건 글로벌 화폐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에요. 우리 가족끼리만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가 돈의 기본 어떤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개 껍데기도요. 예전엔 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다가 깔고 뭉개면 다 깨져버려요. 이거 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불편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금속화폐, 주주화폐, 본유화폐, 명목화폐 점점 돈이 변한 겁니다. 돈의 변천사예요. 그렇다면 돈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걸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은 어떨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네요. 예, 오늘 오신 분 정말 똑똑한. 제가 봤을 때 IQ 80은 다 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도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알리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구글페이. 왜 이런 게 왜 나올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돈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돈이 바뀌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바뀌고 있다면 돈에 관심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돈은 그럼 왜 바뀔까요?
종이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20년, 30년 전에 만 원과 지금의 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결과적으로요, 이 종이돈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누군가 계속 찍어내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덩어리는 글로벌 화폐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금은 돈하고 다른 점이 뭐죠? 누구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속에 매장량이 제한돼 있어요. 금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돈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돈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맨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금융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금융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대처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돈은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네, 공부 안 하셨군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은 야 큰일 났다. 이거 무너진 국가를 이거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거냐에 모든 신경이 촉각이 곤두서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택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돈을 찍어내는 거였어요. 야, 돈 찍어내자. 돈 찍어내서 독일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요. 한 달 안에 950만 원 정도, 98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 통장에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1억이 있었어요. 다 인정하시는 거죠? 자식보다 1억이 더 소중하죠? 내 자식보다 소중한 1억이 통장에 있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갑자기 980만 원의 가치로 뚝 떨어진 거예요.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예, 이때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죠. 돈의 가치가 뚝뚝뚝뚝뚝뚝 무서울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치가 뚝뚝뚝 떨어질 수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화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약 한 10여 년 전쯤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화폐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이거 종이돈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없겠냐.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막을 수 없겠냐라고 해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모였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금은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돈의 기본 개념이 없었어요. 돈을 어디로 보내고 받고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금덩어리는 그렇지 않아요.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죠? 집에다 모셔놓자니 도둑님들께서 다 훔쳐갈 것 같고 이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그러면 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뭔가가 전 세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그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놓은 거예요.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은 천재 프로그래머라고 통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예, 잘 모릅니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일본과 관련되신 분,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 사람과 결혼했거나 일본이 좋다. 한 분도 없으세요? 예, 그럼 욕 좀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본을 상당히 안 좋아해요.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뒤쳐져 있어요? 앞서 있어요. 이건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일본이 어떻게 앞서 있을까요? 실제 흥선대원군 다 아시죠? 공부해서. 흥선대원군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정치, 경제, 문화 전체적으로 위에 있었어요.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이 우리보다 빨라졌어요.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 고노모 자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흥선대원군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왕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외교 사절단이 한국에 먼저 왔습니다. 조선에 먼저 와가지고요. 우리 문물 교환 좀 하자.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외교 사절단들은 왔다가 배도 정박시키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어요. 그때 일본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본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보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얼마나 속박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진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엄청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사기꾼들과 그렇지 않은 진실은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진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미국엔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Time is true. 시간이 곧 진실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뭐 대단하다, 엄청나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은 문제가 있고 그 종이돈의 폐단을 잘못된 걸 막기 위해서 태어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는 현재 영국의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영국의 라이트. 그럼 그 사람이 비트코인의 주인일까요? 주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주인도 없습니다. 만들긴 라이트가 만들었지만요. 이걸 웹상에다 뿌려놓는 순간 주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 100억을 들고 가서 63빌딩 꼭대기에서 집어 던지면 그 100억을 던지는 순간 그 주인은 누구예요? 주워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웹상에다가 웹이 뭐냐고 또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세요. www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상에다가 이 비트코인 2100만 개를 뿌려놨어요. 뿌려놓는 순간 나카모토 사토시도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캐내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 갖고 있죠.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죠. 매장량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죠. 근데 금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보완했어요. 쉽게 어디로 보내고 받을 수 있죠.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만 되면요? 인터넷만 되면.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날개에 달린 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린 미래의 화폐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막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못 막아요. 미국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가끔 사기꾼들이 나와서 야 이거 미국에 누가 만든 거야?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어. 이런 얘기는 쓰레기예요. 가상화폐라는 건요. 누가 만들었고 누가 밀어주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느냐. 전 세계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돈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다.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건 숫자는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이 전 세계 어디서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데이터 조작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숫자라면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주변에서 흔히 만들어지는 무슨 코인은 그걸 지들 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증제합니다. 1000개였는데 10,000개로, 10,000개였는데 10만 개로, 10만 개였는데 100만 개로 지들 맘대로 숫자를 눌렸다 줄였다 해요. 이거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속아 넘어가요. 왜요? 사기꾼들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사기꾼들은요 지 아버지도 속여먹어요. 진짜예요. 중고자동차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속여먹어서 5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팔았어요. 사기꾼들은요. 못 속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드릴까요? 아니면 알려드릴까요? 네, 두 개 다 똑같은 얘기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느냐예요. 자기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깡통 들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요. 사기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는 사기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 230개 국가에서 어떤 나라에서도 돈으로 다 찾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이 중에서 인터넷이 되고 은행이 있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에서든 비트코인을 돈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트코인은 곧 돈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의 장점은 5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익명성이 보장돼요. 여기 신용불량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요? 창피하니까. 예, 손 들려다 마신 분 제가 몇 분 봤어요. 움찔하신 분, 예, 그분 신용불량자입니다. 이 신용불량자들은 지금 현 금융 시스템에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첫째, 대출이 안 됩니다. 둘째, 대출을 했어도 이자율이 너무 높아요. 이자 갚다가 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돈 없으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눈물 날 만한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비트코인은요, 지금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익명성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으로 제2의 금융 설계를 할 수 있고,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희망이 생기세요? 네. 예, 그럼 신용불량자라는 뜻이겠죠? 예, 두 번째,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2100만 개로. 금이 왜 최고의 광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고 땅속에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은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2100만 개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금도 못 만들어요. 데이터 조작도 안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조작을 하고 싶다면 2009년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바꿔놔야 돼요. 블록체인 뒤져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놔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뭐예요? 고무신 말고요. 그 신들도 불가능해 할 정도로 머리 아픈 일이에요. 이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꾼다라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숫자나 데이터를 바꾼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안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죠. 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은요, 앞으로 123년 동안 캐야 다 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전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사장님, 제가 계산해봤더니 2040년이면 다 캐든대요. 그럼 무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주딩이가 쏙 들어갔어요. 아, 그러네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했는지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2100만 개에서 더 이상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은 점점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데 비트코인의 숫자는 2100만 개로 딱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지금 300만 원대인데요. 앞으로 전문가들은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10억, 20억, 30억도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마세요. 1억 원만 돼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 됩니다. 아니,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만 돼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듣고 계신데 50원씩 걷어서 이따 주세요. 세 번째,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그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뭐 먹고 살아요? 대출해주고 그거 수수료 먹고. 수수료 먹고 살아요. 우리가 ATM기에서 돈 빼면 돈 내놓으래요. 500원, 1000원 뭐 돈 내놓으래요. 수수료 먹고 살고 있어요. 그지들이에요. 그런데요,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제화가 된다고 어제 발표 났죠? 이제 비트코인 법제화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럼 법제화 된다고 해도요, 앞으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게 정리가 되려면 3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는 수수료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더라도 간접세만 냅니다. 직접세는 안 내고. 어쨌든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야야야, 나한테 유리한 거야. 한국 사람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은 나한테 유리하면 하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냐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수수료가 거의 없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외 송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은행 가서 수수료 만땅 주고 하시겠어요? 네, 돈이 많아서 은행 가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굉장히 편리하면서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해요. 가끔 비트코인 해킹했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건 비트코인을 해킹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은행을 털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안 돼요. 우리나라 농협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점포가. 예, 모를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농협이 하나 털렸어요. 강도에 의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농협 털렸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돈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안 하죠. 그겁니다.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 자체가 털릴 수가 없고요. 거래소는 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트코인의 위험 요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털린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제 보안이 허술해서 털린 부분도 있지만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 자체는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해킹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나옵니다. 일본이요, 2010년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내년부터 일본에서 현금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소비세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세를 없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돈에다가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세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돈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러고 나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도도 그렇고요, 태국도, 대만도요, 얼마 전에 호주도요, 인도도요,
야, 비트코인 괜찮다. 야, 돈으로 받아들이자. 시스템. 우리 국가의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대한민국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학교에 이렇게 하고 얘기 있는 거야. 일본에서 이렇게 했고요. 2014년 4월 1일부로 이미 소비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금은 ATM 단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게 만들어졌어요. 이미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일부 세금을. 비트코인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곱하기 100이면 100이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정보를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일본이 꼴배기 싫긴 하지만 좀 빠르긴 해요. 이 일본이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에서요. 야, 우리도 비트코인 통화 제도권으로 들여오겠다. 핀테크 발전시켜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죠. 금융위원회에서요. 비트코인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제 갈 길 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요. 가장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대충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요. 자판기 앞에서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 컵 붙잡고 있어요. 이놈 새끼 컵 언제 나오나. 커피 다 나올 때까지 막 쳐다보고 몇 방울 떨어지나까지 확인하는 거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분석 조사가 나왔습니다. 성질이 급한 만큼 성공도 빨리 해야 돼요. 한 10년 안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1년 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이 심리를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돈 엄청 준대요. 2달 만에, 석 달 만에 원금 회복 된대요. 100% 사기입니다. 금융 전문가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싸대기 맞아요. 무슨 2달 만에, 석 달 만에 원금 회복이 됩니까? 그런 게 있으면요. 저도 그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의 그 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달아나기를 원하는 사기꾼들이에요. 어쨌든 전 세계 최고의 경제 신문지 블룸버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거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GS25 편의점이나 세븐일레븐이나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이런 ATM 단말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비트코인이 벌써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안에서 비트코인을 카드로 사서 그 산 비트코인을 제 통장에 입금해서 돈으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잘 됩니다.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처음이라.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요. 약 한 2년 전부터 이런 ATM 단말기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할 건 딱 하나입니다. 금융 시스템들은 왜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을까? 왜 받아들였을까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고요.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뭘 가지고 사기쳐요 요즘? 비트코인으로 사기쳐요. 이더리움으로 사기쳐요. 그럴싸한 거로 사기쳐요. 이제는 사기꾼들도요.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만 보면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ATM기에 벌써 비트코인 들어가 있고 모닝와이드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비트코인을 페이팔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초의, 전 세계 최대의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하고 있다라는 게 모닝와이드 뉴스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합뉴스TV, KBS, SBS를 비롯한 전국의 방송사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을요 심심하면 내보냅니다. 여기 연합뉴스TV에서 나왔죠. 골드만삭스가 뭐 하는데요? 골드만삭스. 야 여기는 똑똑하시네. 어디 갔더니 골드만삭스니까 영어 딱 2단어 하시고 계신 분이 골드하고 삭스. 골드는 금, 삭스는 양말. 금으로 만들어진 양말인가? 골드만삭스는요 전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 농협, 축협 다 더해도요 골드만삭스와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투자은행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2015년 4월 30일 537억을 투자합니다. 537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어디 갔더니 537억 투자했다고 하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얘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이 골드만삭스가 왜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을까 봤더니요. 미래의 거래소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미래의 은행에. 그게 바로 비트코인 은행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할 정도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은 객관성 있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사기당하고 싶으시면 사람의 말을 믿고요. 사기당하기 싫으시면 객관적인 자료를 꼭 보세요.
연합뉴스 TV, KBS 뭐 이런 방송,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 객관성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대단해요? 비트코인이 대단해요? 예, 이제 다 아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도 밖에 나가면 금덩어리 줄까 비트코인 줄까 그럼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고 금덩어리 줘.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금덩어리는요, 20년 동안 2배의 가치가 올랐을 뿐이에요. 고작. 2배의 가치가 올랐는데 화폐 가치에 떨어진 거, 그리고 금덩어리 가치가 올라간 걸 대조해 봤더니요, 실제 금덩어리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고 금의 가치는 유지되니까 실제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작년만 해도요 120만 배 정도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봤더니요 300만 배가 넘게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사기꾼들이 또 요걸 가지고 사기치고 있어요. 야, 그거 봐, 비트코인은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건 끝났어, 나한테 투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300만 배는 이제 시작이에요. 크리스 딕슨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전문가는 뭐라고 했냐면 1억만 배 이상 올라간다 했습니다. 1억만 배. 그럼 300만 원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1억이 된다는 소리예요. 1억. 그때 왜 피자 한 판 사 먹은 거 아시죠? 10,000 비트코인으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30원이었습니다. 30원. 피자 한 판에 10,000 비트코인으로 사 먹었어요. 그러면 현재 따지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300억 원이 넘어요. 피자 한 판에 롯데리아 가서 300억 원 주고 먹은 거예요. 그 사람 속 쓰릴까요? 안 쓰릴까요? 속 쓰리겠죠. 아마 갤퍼스인가 이거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더 속 쓰린 이유는요, 그 뒤에 피자 2판 더 사 먹었대요. 비트코인은요, 앞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신 도표는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최저점에서 최고점의 그래프를 연결해보면 상승곡선이에요? 하락곡선이에요? 유지곡선이에요? 상승곡선입니다. 이 상승곡선이 앞으로 10년에서 12년 이상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을까요? 깜깜할까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짧게 말씀드린 건 단 하나,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만 드렸습니다. 듣고 나니까 가슴이 뛰세요? 안 뛰세요? 안 뛰면 죽은 사람이에요. 여자분이요, 비트코인에서 공부한 다음에 느꼈습니다. 아, 비트코인 대단하구나.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 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라는 말이야. 그거를 가르쳐줘야지. 비트코인 대단한 건 다 알아. 나 너를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회사가 안전하냐, 회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돈을 얼마 버냐 여기에다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뭐 나는 1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해도요,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돈을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얼마나 안전할 거냐,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있느냐, 객관적인 자료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물 줄 때입니다. 엉뚱한 데다 물 주시면 안 돼요. 뭐 이상한 뭐 리코인, 뭐 2코인, 3코인, 4코인 뭐 이런 거에다가 뭐 유엔에서 뭘 만들었네. 잡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유엔에서 할 일 없어서 그걸 만들어요. 유엔은요, 비영리기구예요. 비영리기구 유엔에서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겠어요. 그 유엔의 이미지 실추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 알면요, 어마어마한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유엔은 절대 가상화폐 안 만들어요. 우리는요, 비트코인이 왜 대단해요? 아까 그랬죠.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유엔에서 코인을 만들었다면 누가 주인이 돼요? 유엔이 주인이 돼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또 미국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유엔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바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절대로 얇은 귀 가지고 뭐 대단한 박사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의미 없습니다. 그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주인이 없어야 진정한 가상화폐입니다. 주인이 없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만난 게 2014년입니다. 저도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처음에 만났을 때요, 이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여 개의 회사가 저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여기가 진짜다, 저기가 진짜다. 저한테 막 왔어요. 그때 저 머리가 막 띵했어요. 개보린 2개 먹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떤 놈이 진짜고 어떤 놈이 가짜냐. 도대체 이놈도 진짜 같고 저놈도 진짜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분석했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20개 정도의 회사가 왔을 때 첫 번째로 분석한 내용이 바로 IP 추적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기꾼들이 이 IP 추적을 누구나 예상을 해서 IP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IP 추적은 지금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해야 돼요. 그래도 IP가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회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온라인 위험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온라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IP 추적을 했습니다. 20개 회사를 대상으로. 그때요. 그 당시에 10개 회사가 IP가 아예 없었어요. 온라인 회사라고 얘기하는 회사들 중에서 IP가 없다면 그 회사는 100% 사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사기예요. IP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아요. IP가 없으면 사기예요. 두 번째, 10개 회사, 20개 중에 10개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IP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알렉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렉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미국 최고의 쇼핑몰이 어디죠? 아마존. 야, 오늘 정말 수준 높으신 분들 많이 왔습니다. IQ도 80도 넘으시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에서요, 알렉사라는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 알렉사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어떤 회사가 글로벌로 나가 있느냐, 나가 있지 않은데 뻥치고 있느냐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무슨 상장한다. 상장한다고 얘기하면 일단 99.999% 사기예요. 무슨 상장이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쉬워요? 어려워요? 상장이? 어려워요. 근데 툭 하면 상장한대요. 그러면서 다 사라졌어요. 두 번째 사기꾼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글로벌로 나갔대요. 뭐 50개국에 나갔다는 둥, 뭐 100개국에 나갔다는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보는 게 알렉사예요. 알렉사 찾아보면 이 회사가 정말 글로벌로 나가는지 아닌지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알렉사를 찾아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물론 간이 부어셔서 안 놀라겠지만 10개 중에 7개가요. 알렉사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노데이터 이런 회사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7개 회사를 날려버리고 3개가 남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3개 회사 이름을 제가 지금부터 거론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망하고 하나만 남았으니까. 첫 번째는 프로스퍼컴, 두 번째는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CS 차이나 펀드, 세 번째는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비트클럽 네트워크. 이 3가지가 남은 거예요. 이 3가지를 놓고 제가 이제부터는 유튜브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자료를 왜 찾을까요? 이 회사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회사인지 아니면 죽으려고 숨을 깔딱깔딱 하는 회사인지 알아볼 때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전 세계인들이 그 회사에 대한 자료를 올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 포착이 돼요. 뭐를 통해서요? 사업 설명을 한다든지 그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건이 그러겠죠. 살아있네. 살아있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자료도 없고 이상한 자료만 나오고 연결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회사는 뭐예요? 말뿐인 겁니다. 유명무실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비트클럽 네트워크에다 걸었어요. 이 회사는 저한테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캐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재원 창출 능력을 어디에서 봐야 돼요? 비트코인을 캐는지 안 캐는지. 지금 밖에 나가면 사기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치냐면요. 우리도 비트코인이야. 우리도 이더리움이야. 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여기도 비트코인이 괜찮겠네. 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캔에서 나에게 주는지 아니면 그냥 사다가 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금 캐는 회사가 있어요. 그 금 캐는 회사, 우리는 금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 줄 겁니다. 금을 캡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채굴을 한다고 얘기해놓고 알고 봤더니 채굴을 못하고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금을 사다가 마치 캐서 주는 것처럼 찔끔찔끔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사기예요? 오기예요? 사기요. 예, 사기보다 더 심한 오기예요. 이겁니다. 재원 창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IP 추적부터 제가 하나씩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트클럽 네트워크 IP 추적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IP가 잡히고 있고요. 이 밑에 디테일한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한 30-40분 더 걸리니까 실제로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IP가 있고 위도 경도 그리고 IP 주소까지 있다. 들어가시면요, 뭐 게이트웨이나 서브넷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두 번째, alexa.com에 들어가 보면요,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여기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간이 커서 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알렉사에 2014년에 저희 회사가 86,000등이 넘었습니다. 거의 87,000등 가까이 됐었어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랭킹이. 그런데 2017년 4월 달에 봤더니 16,361등으로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17년 6월 24일 봤더니 불과 2달 만에요. 16,000등에서 13,000등으로 또 3,000등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글로벌 랭킹이. 회사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대단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상승 곡선이요. 전 세계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승한 회사가 딱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구글, 두 번째 페이스북.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비트클럽 네트워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어마어마한 회사의 브리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얼뚜당뚜하는 이상한 회사 얘기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전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유튜브 자료를 찾았을 때 2014년에 150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50개가 지금 약 한 작년쯤에 몇 개가 됐냐면 작년에 19,200개가 됐어요. 19,200개라니까요. 예, 조금만 놀래주세요. 19,200개입니다. 150개에서 19,000개가 넘는 자료가 생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은요. 올해 얼마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39,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대한 비즈니스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사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재원 창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정말로 비트코인을 캤을까? 지금 보여드리는 공장은요, 지금 현재 아이슬란드 공장 이전에 있었던 루마니아 공장입니다. 지금 루마니아 공장에서 채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트클럽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기계들이 있죠. 요게 채굴기입니다. 여기 2012년짜리 2012년형 2TB짜리 그때 당시 최신형이었어요. 2TB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이 슈퍼컴퓨터 한 대가요.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2012년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정말로 2012년부터 비트코인을 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럼 사기당하신 거예요. 아, 정말 비트클럽이 이걸 캤구나라고 지금 믿으시면 사기당하신 거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기꾼이라면요, 머리를 한 번 더 쓰죠. 이게 2012년형 모델인데 2014년 중반기에는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요, 한 대당 10만 원에 팔렸어요. 10만 원, 15만 원에. 그럼 사기꾼들은 한 1, 2천만 원만 투자하면 이거 잔뜩 사겠죠. 잔뜩 사다가 쫙 진열해 놓고 여기다가 딸랑 플랭크 하나를 딱 붙여놓고 2012년부터 채굴한 것처럼 속이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일반인들은 넘어가요. 근데 저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감사합니다. 안 넘어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과거에는요, 350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썬웍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제가 관리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컴퓨터를 조금 더 알아요. 이 당시에가 500만 원이지 조금 지나면 가치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걸 다 알고요. 얘들이 정말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지 아니면 컴퓨터만 갖다 놓고 이게 소리만 나면 채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믿은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을 보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아시죠? 블록체인을 한국말로 바꾸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인 자동 기록 장부 시스템입니다. 무인 자동 기록 장부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필요 없이 스스로 기록하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컴퓨터 쓸 때 뭐가 두 개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걔는 컴퓨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속에 들어있는 그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없으면 비트코인도 없고 비트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위일체.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건 무인 자동 기록 장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블록체인을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트코인의 나스닥이다 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뭘 확인했냐면요, 그렇다면 비트클럽이라는 회사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캔다면 반드시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왼쪽에 보면 뭔가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죠. 이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캐는 회사들이 캘 때마다 이게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캘 때마다. 우리 회사만 캐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150개가 넘는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을 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회사가 얼마큼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보려면 마이닝 풀 통계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전 세계에서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캐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안 나온 회사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거나 너무 찌끈해가지고 표시가 안 나거나. 너무 찌끈해면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50층짜리 고가사를 타고 올라도 못 올라와요. 여기는 누구만 올라와요? 정말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캐는 회사만 여기 올라옵니다. 사기꾼들이 다 흉내낼 수 있는데 이건 흉내낼 수 있을까요?
흉내 못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지금 찌끔인데 이만큼 3.2%인데 여기 보면 대빵 큰 회사들도 많은데 야, 그럼 그 회사들한테 내가 투자하면 어떻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꿈도 꾸지 마세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입니다. 초창기에 만들어진 회사들이고요. 어떤 회사는 채굴기를 만들다가 야, 우리는 채굴기 그만 만들고 우리도 채굴기도 만들고 이 만들 채굴기로 비트코인까지 캐자, 왕창 캐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기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최소한 500억 이상, 수천억 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모여서 만들기 시작한 데가 이런 큰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돈 꼭 별로 없는 사람, 한 1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네, 농담이고요. 작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비트클럽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비트코인을 캐면서, 자 보세요. 이 회사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다 캐죠. 캐기는 얘들도 다 캐요. 그런데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처럼 작은 사람들끼리도 부자 만들어줄, 서로 연대해서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비트클럽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 회사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 회사가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정말로 채굴하고 있는가? 쭉 내려보면 비트클럽 네트워크 클릭하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의해서 발견된 최근 블록들, 그러면요, 날짜, 시간, 연도까지 쭉 나오면서 얼마큼 캐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또 사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반드시. 물론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요, 2014년에 이 회사가 얼만큼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2개, 3개. 한 달에 2블럭, 3블럭. 그때 당시에는요, 25비트코인 들어있으니까 한 달에 75비트코인을 캤어요. 많이 캤어요? 적게 캤어요? 잘 모르시겠죠? 적게 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적게 캐는 거예요. 그래서 캐긴 캐는데 좀 적게 캔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저희가 220페타시가 넘었는데 한 달에 많이 캘 때는요,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22블럭을 캤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3개씩 캐던 회사가 하루에 20개 캤다면요,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이거 안 놀래면 비정상이에요. 놀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트클럽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지금 시스템 성장률 전 세계 1위예요. 이왕이면 1등 하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왜 50등 하는 남자랑 결혼해요.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50등 하는 남자가 아니고요, 1등 하는 남자입니다. 성장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성장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1, 2, 3, 4, 5, 6, 7, 8, 9, 10. 딱 10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 6월 2일. 그런데 지금은요, 1, 2, 3, 4, 5, 6, 7, 8. 8위 정도 됩니다. 뭐가요? 시스템 파워가. 어떤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요, 전 세계 8위 정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안에요, 아마 5위권까지 충분히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150개 정도의 회사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2014년에 만든데 1000여 개가 넘었습니다, 회사가. 1600개를 넘어서 1700개 정도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비트코인 캐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못 캐겠다, 포기. 이제 하나씩 둘씩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비트코인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캐는 회사들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개 정도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캐고 있습니다. 그 150개 중에서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안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안전하다. 그런데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요, 매머드급 회사라고 부릅니다. 매머드가 뭐죠? 코끼리보다 더 덩치 큰 털 많이 난 애 있죠. 코 엄청 큰 애. 물 먹을 때 코로 쳐먹는 애 있죠. 걔가 매머드예요. 근데 걔는 코끼리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매머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위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매머드급 회사면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어디예요? 매머드급 회사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이 회사 대단해 보여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보여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대단해요.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21명의 리더들과 함께 아이슬란드에 다녀왔습니다. 그 공장을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밑에 보시면요, 엄청난 보안 시설이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모든 문은 카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보안을 위해서요.
그리고 45에이커는 55,200평이에요. 5만 평이 넘어가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공장이에요. 농장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신 애들이 S5 작년에 많이 캤던 모델이고요. 지금은 S9으로 전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S9으로 전면 교체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이슬란드 공장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캐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정도 된다고요? 150개 정도. 그 중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몇 위예요? 현재 8위. 그렇다면 이 회사에 내가 지분을 살 거냐 말 거냐 요거만 결정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대단하고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 비트클럽 대단합니다. 전 세계 성장률 1위니까.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증식시킬까요? 사놓는 방법이 있고요. 비트코인 지분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채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채굴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만약에 채굴을 한다면 i5 시스템으로 350년 정도 걸립니다. 하나 캐는데. 그럼 조상 대대로 캐가지고 한 10대, 15대에서 아버지 하나 캤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직접 채굴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트코인 채굴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비트코인을 사놓는 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그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야 이때다 해가지고 400만 원에 비트코인을 5억 원어치 사놓은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서 450까지만 올라갔는데 오케이 더 올라가겠지.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3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엄청 손해본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놓는다는 건요. 신경이 많이 써요. 올라가면 신나고 떨어지면 이게 막 잠도 안 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놓는 건 단기간으로 조금 그냥 이익 내고 그냥 빨리 빠져버릴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관심을 가져도 관심을 안 가져도 매일매일 비트코인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어떠세요? 굉장히 편안하겠죠. 머리가 빠질 필요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살 거냐 말 거냐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 회사가 바로 비트클럽 네트워크입니다. 지분을 사고 안 사고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아이슬란드 다녀온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아이슬란드 공장 지도인데 하늘색으로 두 개 보이시죠? 이게 공장이에요. 이거 한 바퀴 도는데요. 달리기로 하면 한 3, 4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삶도 굉장히 넓어요. 이게 아이슬란드 공장이고요.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이제 김치만 사장님 다 아시죠? 이분은 뭐만 먹고 살아요? 김치만 먹고 살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까 저희 동영상 안에서 봤던 S5 시스템이 바로 요거예요. 요걸 우리한테 기념품을 하나씩 다 줬어요. 가져가라고. 공항에서 이게 뭐냐 물어보면 컴퓨터라고 하래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면니까 그냥 통과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게 아까 그 S5가 작년에 많이 채굴했던 시스템이고요. 지금은 S9이라고 하는 요게 많이 채굴합니다. 전체적으로 S9으로 다 전면 교체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분이 머리카락 한 개도 없으신 러스 메들린 대표. 원래는요,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가요, 처음에는 채굴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나면서 한 단계 점핑한 겁니다. 그건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랑 요거 4개를 조립을 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9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비트코인은 믿겠는데 그래도 비트클럽은 못 믿겠어. 니네는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뭐예요? 미국 최고의 경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2015년 8월 13일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소개가 됐어요. 이거 아무나 소개되는 그런 허접한 경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형이 아니고요, 저예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누구냐요? 저 사람이 저예요. 제가 지금 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 왼쪽에 있는 이분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로저 버. 전 세계 최고의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금 홍보 대사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트코인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 말에 일산 킨텍스에 놀러 왔는지 어쨌는지 왔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약 3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소파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제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는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는데 KBS 뉴스에서 본 거예요. 내가 쫓아갔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혹시 당신은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아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글로 물어봤을까요? 영어로 물어봤을까요? 영어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Of course. 당연히 한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록체인에 올라갔거든요. 전문가들은 하루에도 12번씩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보거든요. 왜요? 비트코인을 캐니까 비트클럽 이름이 점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모든 전문가들은 비트클럽을 다 알고 있다.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삼성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한 회사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삼성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한 회사예요. 우리는요, 권리소득과 노동수입을 생각했을 때 어떤 소득이 더 좋으세요? 권리소득이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어요. 일하다 쓰러져도 돈이 없어요. 그런 소득은 불안전한 소득입니다. 언제든지 나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옛날에 한번 쓰러졌었어요. 바나나 껍질을 붙잡고. 제가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겨울인데요. 바나나를 누가 먹고 처먹고 거기다가 놔가지고 그걸 밟고 자빠졌는데요. 아픈 건 둘째치고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그냥 어떤 놈이 처먹었는지.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돈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 그게 바로 권리소득입니다. 이 권리소득이 있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안전하고요. 늙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그 사진보다 지금 늙어 보이세요? 지금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권리소득을 바라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사람은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다단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예. 저희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여러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인베스터, 투자입니다. 투자. 기본은 투자예요. 원래 이 회사는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없었던 회사예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처음에 광고요. 광고. 아마존, 이베이, 베스트바이, 중국의 알리바바, 타오바오 같은 곳에 광고를 해가지고 투자자들 모집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회사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회사가 누구를 만났어요? 러스 매들린이라는 대표를 만났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예요. 야, 니들 광고하지 마. 광고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돈 계속 들어가야 돼. 좋은 방법은 아니야. 최근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메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마 훨씬 더 나을 거야. 실제 광고했을 때 100억이 들어간다면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걸 돌렸을 경우는 약 45억에서 50억이면 됩니다. 반 정도의 시스템이면 얼마든지 회사를 광고하고 홍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러스 매들린과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 인베스터 투자 회사에다가 비즈니스 오너 형태로 보너스가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말 돌려서 한 것뿐이지 다단계는 다단계잖아. 저희는 다단계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단계는요.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저희는 사람을 안 끌어들여도 돈 되잖아요. 내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돈 되잖아요. 그럼 다단계예요? 안 다단계예요? 안 다단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베스터 투자만 해도 모든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면요. 이건 다단계가 아니에요. 투자만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단계법에 이게 저촉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투자만 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입이 나도 모르게 해가지고서 이 자랑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겠대요. 그래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당신이 광고한 겁니다. 당신에게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네. 그게 기분 나쁘세요? 좋아요. 그거예요. 회사가. 이해되셨죠? 네. 다단계가 기본이 아니고요. 투자가 기본이고 거기에다 보너스를 주는 시스템이 하나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99달러가 있으면 멤버가 될 수 있고요.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투자하면 3599달러로 풀 지분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을 캘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니네 회사에다 돈 투자할게. 니네가 캐는 거 내가 투자한 만큼 매일매일 돌려줘. 언제까지요? 123년 안까지. 앞으로 비트코인은 123년 동안 채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비트코인을 받아서 돈으로 활용해서 쓰다가 만약에 저천국에 갈 때 이제 병원에서 내가 말이야 아이디는 있잖아. 패스워드는 있잖아. 하고 죽으면 그 자녀가 여기에서 돈을 찾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자녀한테 이것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산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3,599달러, 한국 돈으로 468만원. 왜 468만원이면요, 외국 거래소와 우리나라 거래소 금액 차이가 많아요. 때로는 20%까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비트코인에 우리나라는 100만원, 외국은 80만원이에요. 그럼 20만원 차이 나죠?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달러에 1,300원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468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사기꾼이네, 불합리하네, 왜 3,599달러인데 468만원을 받느냐, 이런 소리 하면 외국 거래소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졸다가 또 멱살 잡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왜 468만원인지. 지분 하나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저희 백오피스가 열립니다. 전 세계 24개국 언어로 완벽하게 의역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언어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순간 한 달 후부터 매일 돈 들어옵니다. 한 달이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추가로 더 줘요. 그러니까 뭐 손해보네, 이제 마이너스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 달이라는 기간을 더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017년 4월 달에 찾아본 겁니다. 5대5로 해놓고 찾아봤더니요, 18만 1,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대4로 했더니 20만 3,7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468만원 투자하고 죽을 때까지 20만원 정도가 나온다면 이거 대박이에요? 안 대박이에요? 대박의 반대는? 안 대박. 대박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내 자녀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 20만원이라는 돈이요,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가증식을 합니다. 자가증식. 스스로 성장해요. 그럼 나중에는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 될 수 있고요. 4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 주변 여건의 어떤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요. 비트코인 가치는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퍼센트냐고요? 100%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쌓아놓기만 하면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 와 박수쳐요. 떨어지면 그래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떨어지든 매일 비트코인만 쌓아놓으면 돼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5대5로 나눠서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바로바로 찾고 싶다, 돈을. 그럼 애초부터 5대5로 해놓으세요. 그럼 50%는 계속 쌓이고요. 50%는 회사로 또 투자해가지고 내 돈이, 투자한 돈이 모여지면 컴퓨터를 또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5대5로 해놓으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00일 플랜이라고 했더니 뭐 1000일 후에 돈 찾는 거 그딴 걸 내가 왜 하냐 막 이런 사람이 많은데요. 1000일 후에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입을 하고 2달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내가 원할 때 찾는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부터는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닌 단순히 투자만 했을 때 돈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표가 되는 건데요. 이 표는 굉장히 낮게 잡은 겁니다. 최근에 투자하신 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68만원 투자하고요. 제가 은행에다 넣어봤습니다. 농협에다가. 468만원 넣어봤더니 저번 달에 120원 나왔어요. 120원 10번 나오면 1200원, 10년 나오면 12,000원. 한 2만원 정도 벌겠네요. 10년 넣어놓으면. 부자 되겠죠. 네,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면 끝입니다. 20년 동안 모아서. 어쨌든 428만원을 가지고 비트클럽에 투자를 했더니요, 예전에는 9만원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요 15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금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왜 그래요? 시스템을 연결할 때는요, 시스템 오프 시켜놓고 선을 단절시켜놓고 오프라인으로 만들어놓고 시스템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고 다시 시스템 온 하면 그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컴퓨터를 잔뜩 구매해놓고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오프 시켜놔야 돼, 일부 시스템을. 그리고 일부 시스템을 오프 시켜놓으면 그때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까요? 올라갈까요? 줄어들죠. 그랬다가 다시 대량의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 다시 쭉 올라가면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줄어드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시스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9만원, 10만원 나오던 게 지금 15만원에서 많게 나오면 18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468만원을 놓고 나는 필요 없어, 돈 하나도 안 찾을래, 그냥 1000일 동안 놔둘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니야, 나는 회사를 못 믿으니까 둘째 달부터 셋째 달부터 계속 찾아볼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한 번도 안 찾고 놔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428만원 넣어놨을 때 한 달에 90만원,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정해야 돼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작게 보자고요. 90만원 나온다고 했다가 500만원 나오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 500만원 썼다 90만원 나오면 저 멱살 잡을 거예요. 그죠? 이 자식아 500만원 나온다더니 왜 488만원 나왔냐, 12만원 내놔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예 작게 잡았어요. 아예 작게 잡아요. 최소한 9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니까. 468만 원 투자해서 평생 90만 원 나온다면, 내 자녀에게도 계속 90만 원 나온다면 이거 대박이에요? 안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100개로 한번 넘어고 100개. 4억 6,8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9천만 원씩 나온대요. 무슨 냄새 나요? 사기꾼 냄새. 야, 이 말도 안 돼. 무슨 한 달에 9천만 원씩 나와, 이 사기꾼아. 라는 사기꾼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죠,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요. 사기꾼, 월 9천만 원씩 찾는다는데 사기꾼 냄새 나요, 안 나요? 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야 돼요. 그런데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이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줘요? 비트코인으로 줘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2014년, 15년 초창기에 1비트코인 받으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1비트코인 받는데 저는 320만 원 가까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1비트코인인데 나중에 1000만 원이 되면 1비트코인 받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1비트코인이 실제로 1억에 올라가면요, 한 달에 1비트코인만 주면은 이거 주는 거예요. 회사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캐서 주는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5억을 투자하신 제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 집 파트너는 아니고요. 저랑 조금 멀리 떨어진 애기 파트너가 5억을 투자했는데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야, 진짜 그렇게 많이 나올까? 5억을 투자하고 첫 달에 그분이 찾아간 게 거의 8천만 원이에요. 보너스랑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마이닝 수입만 찾아간 게 17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야, 여기는 9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1780만 원을 찾아갔다면 298 거의 2배 가까이 찾아갔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1500만 원 이상 나올 텐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가 증식한다고 했으니까 더 커지겠죠? 이게 비트클럽의 미래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도 사기꾼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뭐라고 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는 더 나와. 야, 이거 그거 얼마 안 나오는 거야. 우린 더 나와. 걔들은 왜 더 나와요? 걔들은 컴퓨터를 살 필요도 없고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돼요? 돈 받아서 돈 풀어주고 돈 받아서 돈 풀어주고 약 90%에서 95%의 돈을 풀어주니까 우리보다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은요, 길게 가야 9개월, 짧게 가면 3개월이에요. 보셨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다 수년간 3개월에서 9개월 안에 12억을 안 무너진 회사가 92%가 넘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쇽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요, 패가망신할 수가 있어요. 절대 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약간의 문제라도 있거나 뭐 잘못됐거나 그러면요, 저희 회사가 3년 가까이 됐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게 문제가 됐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법적인 문제 없었죠. 한 번도 잘못된 적 없었고요. 그러면 검찰청에서는 비트클럽을 모를까요? 알아요. 검찰청 멤버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비트클럽을 손을 못 댈까요? 사기가 아니니까요. 실제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괜찮네.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경찰은요? 경찰도 해요, 지금. 국제 변호사도 하고 있어요. 그 국제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런 돈 놓고 돈 먹기 게임하는 회사를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자료 수집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들 정리해주는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가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한다면 할 얘기 다 한 겁니다. 저희 회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1000일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468만 원 투자하면 1000일이라고 하는 지분이 하나 생겨요. 이 지분의 생명이 1000일이에요. 1000일 동안 묶어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분의 생명이 100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30일 정도가 지나면요, 지갑에 매일 비트코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는데 꽉 차면 더 이상 찰 데가 없죠. 그러니까 밑으로 쏟아지면서 지분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텅 비어 있겠죠.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그 다음 날부터 또 차요. 꽉 차면 또 쏟아지고, 꽉 차면 또 쏟아지고, 꽉 차면 또 쏟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지분이, 애기 지분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샬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 애기 지분이 계속 생겨나겠죠. 이겁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468만 원이 1지분이라고 한다면요, 이 1지분이 나중에는 4지분이 되고 5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1000일이 딱 됐어요. 그럼 얘는 죽는 거예요. 빨간 지분은 1000일 동안 할 역할 다 했잖아요. 애기 많이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나라고 어떻게 해요? 갈 때는 가야죠. 1000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1지분이 4지분이 됐고 1000일이 됐으면 하나 죽어도 몇 지분이 돼요? 3지분이 돼요. 이 3지분은 뭐를 해요? 계속? 또 애기를 계속 낳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위에는 1000일 되면 죽고 밑에는 1000일짜리 또 태어나고 위에는 1000일 되면 죽고 밑에는 1000일짜리 또 태어나고,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선순환 구조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3년 동안. 만약에 이 회사가 123년 동안 캔다면 그만큼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가요,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야 정상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빨리 성장을 하는데 나눠줄 게 별로 적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적어지면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 회사 시스템이 7페타이시였었어요. 1페타이시가 컴퓨터 10,000대 정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10,000대. 그럼 7페타이시 몇 대예요? 7만 대. 이 7만 대의 컴퓨터가 물론 이 슈퍼컴퓨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i5 시스템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만 대가요. 2016년 2월 17일 날 31만 대가 됩니다. 7만 대가 31만 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숫자 지들 맘대로 바꿔놓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숫자는요,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숫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이 캐면 숫자가 올라가고 적게 캐면 숫자가 떨어져요. 16년 11월 달에 봤더니 84페타이시, 84만 대가 됐습니다. 7만 대가.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봤더니 110만 대가 됐고요. 이 110만 대는 다시 167만 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167만 대는요, 2017년 6월 27일 봤더니 223만 대로 됐어요. 올해 목표가 원래 300만 대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220만 대가 넘었기 때문에 목표를 급수정했어요. 몇 대로요? 500만 대로.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럼 비트클럽 네트워크 정말 성장하는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요? 그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자기 바꾸락이라네. 이 숟가락을 가지고 들어와요.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150개 되는 회사 중에서 또 이제 포기하는 회사들이 좀 나올 겁니다. 우리 도저히 이제 못 캐겠다. 그럼 그 회사들은 누구 몫이 돼요?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유기지분 시스템입니다. 유기지분. 지분은 두 개가 있어요. 고정지분과 유기지분. 고정지분 하나의 아이템에 투자하는 거고요. 유기지분은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나도 성장하는 게 유기지분입니다. 이 회사는요, 철저한 유기지분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템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요, 딸랑 요거 하나였어요. 비트코인 마이닝. 근데 지금은요, 클럽코인도 있죠, 제트캐시도 있죠, 이더리움도 있죠, 코인페이도 있죠, 트레이딩도 있죠. 점점점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영역이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왜요? 유기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회사가 성장을 이렇게 빨리 하는데 그 성장 원동력은 우리고 그 성장하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께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최초의 유기지분 마이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템 또한 누구 거가 될 수 있어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을요, 파운더스 11이라고 하고요. 지금 2,000개의 코인페이를 주고 50개의 클럽코인, 이거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멤버가 많이 들어오면 이제 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줄어들 거고요. 이건 끝날 거예요. 회사는요, 우리 멤버들에게 하나를 더 주려고 노력하는 회사지 더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3년 가까이 경험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크리스 딕슨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전문가고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자 한 판에 10,000비트코인을 사 먹었을 때 1비트코인에 30원일 때 이 사람이 그랬어요. 500달러가 넘을 거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세 글자로? 또라이. 말도 안 돼. 어떻게 30원짜리가 500달러가 넘어, 이 또라이야.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500달러도 넘고 1,000달러, 2,000달러도 넘고 지금 3,0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어요. 3,000달러도 넘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얘기한 게 요겁니다. 크리스 딕슨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 넘어갈 거다. 제레미 류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트코인 아니다, 5억 원 넘어갈 거다. 최근에 비트코인 전문가들은요, 아니다, 10억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건요, 최소한 1억 원 넘어갈 거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성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유사수신이다, 뭐 다단계, 뭐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요?
비트클럽 쳐버리고 자기들에게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몇 개 빼고. 그 몇 개 빼고 뺀 회사들도 지금 막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죽어버리려고. 비트클럽은 승승장구하고 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올라가는데 저희 회사 욕하고 뭐 지네가 진짜네, 우리가 진짜 막 얘기했던 애 다 없어졌어요.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유사수신이 될 수도 없고요. 사기가 될 수도 없는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원을 정확하게 만들면 유사수신이 아니에요. 리코인은 돈 놓고 돈 먹기 했지만 저희는 비트코인을 캐잖아요. 이더리움도 캘 수 있고 데스코인도 캘 수 있고 캘 수 있는 모든 코인은 돈이 되는 모든 건 다 캘 수 있는 채굴 회사가 저희예요. 저희는 비트코인만 캐는 게 아니고요.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코인은 다 캡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막 비트코인을 확 눌러버리고 전 세계 최고로 쫙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는 이더리움에 집중할 수가 있는 회사예요. 이 기가 막힌 회사를 놓고 사기라고 얘기하면 주둥이에다 풀 발라버려야죠. 두 번째,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면요 유사수신이 아닙니다. 우리 멤버들은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명도 추천 안 하고 나 혼자 지분을 가지고 집에서 팅가팅가 놀고 있어도 내 지분으로 뭐가 들어와요? 비트코인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확정금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 갔더니 얼마 투자하면 평균 이 정도 이상은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유사수신법에 걸립니다. 몇 프로 이상 또는 얼마 이상 이런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그건 사기예요. 그런데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그 확정금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얼마 캘지 내일 얼마 캘지 모레 얼마 캘지 몰라요. 캐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금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니네 걸리지 않니? 니네 세금 안 내잖아 이 사람들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죠. 간접세는 저희가 내고 있어요. 근데 직접세를 안 낼 뿐이에요. 그래서 비트클럽 멤버들에게 야 니네 직접세 안 내잖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야 제도를 만들어줘 우리가 낼게. 제도가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우린 저도 지금 세금 내고 싶어서 죽겠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제도가 없어요.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될지 몰라. 그렇다고 제가 발품 팔아 다뤄다니면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세금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일정 간접세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입니다. 직판 공제조합, 특판 공제조합에 너희들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직판이나 특판 공제조합은요 물류가 들어가는 회사지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 같은 가상화폐 영역의 회사들은요 이 직판 공제조합에 돈을 싸들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건이 없는 거요? 이겁니다. 이 5가지 이유로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유사수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조사하려고 왔다 지들이 가입하잖아요. 왜요? 자기들도 옷 벗으면 경찰관이야? 경찰관 아닌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앞으로 5년 퇴직 남았는데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객관성도 뛰어나고 그것도 일반 경찰도 있지만요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들이 이게 가짜고 잘못된 거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들이 여기다 돈 투자한 건 처음일 겁니다. 이런 쪽에 돈 투자한 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이제는요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가 돈 버는 줄 아세요? 제대로 된 정보를 내 걸로 만들어서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박정훈 사장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집중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1시에 전화하시고요 2시 가까이 됐는데도 막 전화, 저 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장님 이거 궁금한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열정이요 제가 봤던 어떤 젊은이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몬스터 빌더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시간 투자를 하느냐가 6개월 뒤에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